자, 우리 이제 마지막 OX 문제의 매일 정리는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미등기 양도 자산에서 법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것에 대하여는 장기 보유특별 공제 적용이 배제된다. 자, 뭐 세 번이나 시험에 최근에 나왔네, 여러분. 자, 결론은 미등기 양도 자산이 여러분, 그럼 얘는 우대 대상, 규제 대상, 규제 대상. 그러니까 당연히 장기 보유특별 공제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죠? 예, 당연히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다만 미등기 양도를 하더라도 그 취득등기를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이때는 규제 대상이 미등기 양도 자세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참고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양도소득세에서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취득등기를 안 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 취득등기를 못하고 양도하는 것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무허가 주택을 양도했다 합시다. 그 무허가 주택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부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이때에 그 무허가 건물을 취득한 사람의 양도한테는 등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럼 이 사람은 안 한과 못한과 못한 거잖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미등기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런 경우를 제외한 그냥 미등기 양도 자산, 즉 규제 대상이들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안 해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두 번째, 등기된 법령이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죠. 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제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도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된다. 자,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그럼 어쨌거나 등기된 토지를 양도한 거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 우리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등기 양도일 때 안 해준다. 두 번째, 조정 대상역 내 2주택 이상자로서 주택을 양도하여 누진세에다 20%포인트 또는 30%포인트 할증 과세가 됐다는 안 해준다 그랬죠. 그 안 해준 거 두 군데야. 그러면 지금 비사업용 토지는 지금 안 해준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비사업용 토지도 3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적용된다가 옳은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맞는 말,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 낼게요. 비사업용 토지라도 등기를 하고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그냥 일반적 부동산을 양도한 걸 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런 문제가 왜 나왔냐면 한때는 요 비사업용 토지일 때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안 해주던 때가 있었어.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2017년부터 이후에 개정이 되면서 자 비사업용 토지도 등기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해줄게라고 이후에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 낼게요. 비사업용 토지도 이름은 기분 나쁘지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여러분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는 딱 세율에서만 나옵니다. 세율을 적용할 때 할증과세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비사업용 토지는 우대 대상, 규제 대상, 규제 대상인데 딱 세율 적용할 때만 규제를 하고 나머지는 일반적 부동산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3번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이죠. 자,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다가 여기 양도가액에서 12억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 여러분 이걸 저는 뭐라 표현했죠? 그렇죠. 안분 계산한다고 했죠. 여러분 안분 계산. 하여 산출한다. 맞아, 틀려, 여러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일 때는 우리 양도 차익은 물론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할 때 어떻게 한다? 안분 계산한다. 이때 안분 계산식은요. 그렇죠. 양도가에서 12억을 뺀 금액 요거를 뭘로? 양도가액으로 나눈 비율만큼만 우리가 양도책을 과세하고 그만큼만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해 준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맞는 말이죠. 3번. 자, 4번.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양도가액에다가 보유기간별 공제를 곱하여 계산한다. 자, 맞나요? 맞습니다. 라고 하시면 그분은 틀린 거야. 왜 틀렸죠? 그렇죠. 양도 가액이 아니라 뭐랬어요, 여러분? 양도 차익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양도 차익. 그래서 항상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양도 차익을 기준해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간별 공제를 곱해서 계산한 거지 양도가액 아닙니다. 취득가액 아닙니다. 양도가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양도 차익을 기준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예. 이런 거 틀리면 여러분 피눈물 흘립니다. 나중에. 예.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자, 이제 우리 5번 갈까요? 법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와 거주 시 100분의 80의 공제를 적용된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1세대 1주택이죠. 그러면서 10년 이상 보유와 거주를 했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비과세 요건 충족했어, 못했어? 했죠. 그런데 얘는 지금 비과세를 받았다는 얘기야, 못 받았다는 얘기야? 못 받았대. 왜 못 받았대? 첫째, 미등기 양도. 두 번째, 이중계약서 쓴 거. 세 번째, 고가주택인 거. 네 번째, 주택을 양도할 당시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 보니까 비과세를 받지 못한 경우 이런 것들이죠. 물론 미등기 양도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못 받습니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나는 고가주택이야. 결론. 고가주택을 양도한 비과세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1세대 1주택에도 비싸게 양도했기 때문에 비과세 못 받아. 그러면 과세가 될 때에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남들보다 많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세대 1주택으로서 and 몇 년 이상 보유? 2년 이상을 보유하면 이때는 어떻게 하라 여러분? 보유기간 따로 거주기간 따로 구분해서 그죠 여러분? 거주 따로 해서 각각 몇 프로씩까지 40%까지 받을 수가 있으니까 최대 얼마까지 80%까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강남의 고가주택이요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거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도 비과세를 못 받을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몇 년 이상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고 양도하면 양도차익의 80%를 공제받는 거죠. 그러니까 비싼 주택일수록 공제되는 금액이 더 커지는 거죠. 아시겠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번 맞는 말이라는 거 확인하고요. 6번 장기보유 특별 계산 시 소득세법에 따른 배우자나 또는 직계준비소건에 대한 증여자산에 대한 2월 과세가 적용될 때는 이때는 증여받은 날부터 아니죠. 틀렸죠. 원칙은 증여받은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 거지만 우리 뭐가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증여재산 2월 과세가 적용될 때는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 여러분?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로 간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나왔었죠? 자, 7번 2주택을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 A주택은 이번 2022년도에 양도를 했고요. 자, B주택은 2023년에 양도했다. 즉 이렇게 연도를 달리해서 양도했다. 그 입니다. 그리고 이때 다른 자산의 양도가 없다면 각각에 대해서 각각에서 얼마씩을 250만 원씩을 양도소득 기본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연도를 동일하게 양도하면 즉 A주택과 B주택 모두 2023년도 한 1년에 2개 다 양도했다. 그럼 그냥 250을 받는 거고 이렇게 연도를 달리해서 양도하면 따로따로 받는다 그입니다. 그래서 역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절세 방법 중에 하나가 부동산 등을 한 해에 한 번에 양도하지 말고 연도를 분산해서 양도하는 것이 그래도 250씩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절세 방법이다라는 걸 우리가 실전에서도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연도에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예, 기본공제를 따로따로 못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17번 맞는 말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자, 8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국내 소재 등기된 토지와 건물을 같은 연도 중에 양도 시기를 달리하여 양도했다. 자, 요거와 요거의 차이점은 뭐죠? 7번은 연도를 달리해서 양도한 거고 8번은 동일한 연도, 같은 연도에 양도했다는 얘기죠. 즉 A주택과 B주택 모두 다 2023년에 양도했다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2023년에 A주택도 양도하고 B주택도 양도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역시 동일한 1년을 했을 때는 기본공제 얼마밖에 못 받으면 250만 원밖에 공제를 못 받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달리 양도하면 연도를 달려면 따로따로 250, 따로따로 250인데 같은 연도에 양도하면 합해서 얼마 여러분? 250만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9번 양도소득 금액에 양도소득 금액에 조세 특례 제한법에 따른 감면소득 금액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 금액 외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먼저 공제한다라고 됐잖아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9번이죠, 여러분. 예. 자, 여기서 특징은 여러분, 이렇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대상이 있다라는 게 문제죠. 이렇게 감면소득 금액이 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 금액 외의 양도소득 밑줄 치셔야 돼요. 그럼 여기까지가 감면 대상이고 외의, 그러니까 이런 감면 대상이 아닌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당해년도에 두 개를 양도해서 A 부동산, B 부동산 양도한 거죠. 그런데 이때 이 A 부동산은 무슨 대상이고 감면 대상이고 B 부동산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는 얘기다. 그러면 양도소득 기본기는 순차 공제가 되는 건데 250이 될 때까지 순차 공제죠. 그러니까 A 부동산을 먼저 양도했기 때문에 여기서 250만 원 공제 받았어요, 일단은. 그런데 나중에 B 부동산을 양도한 거죠. 그러면 B 부동산 양도해서 더 이상 이제 양도소득 기본세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왜? 여기서 이미 250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 A라는 대상이 무슨 대상이면 감면 대상이고 B는 감면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 감면 대상에서 공제받던 250을 뭐하고 취소하고 다시 계산하는 얘기죠. 여기서 얼마를 받으라는 얘기 여러분? 250만을 받아라.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감면소득 금액 외의 양도소득 금액, 즉 비감면대에서 먼저 공제한다. 근데 비감면 대상이 두 개 이상이다. 그 중에서는 어떤 거?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250이 될 때까지 공제받는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 자, 10번. 국외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국내 부동산과는 별개로 연 250만 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했네요. 맞아, 틀려? 맞는 말이죠. 왜냐면 국내 부동산 따로, 국외 부동산 따로 양도 기본공제를 따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내 부동산 250 받고요. 국외 부동산도 역시 얼마?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 매일 정리 노트 확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